네, 안녕하세요. 강한학원의 박용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8월 KMM 경시대회 중학교 1학년 문제풀이입니다. 네,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각형은 무엇인가? 가와 나를 보면은 모든 변의 길이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다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을 보면 변의 개수가 11개이죠. 그러면 정 11각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네, 2번 문제입니다. 삼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삼각뿔대는 이러한 삼각뿔에서 위를 잘라낸 이런 모양인데 옆면의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3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도 X의 크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A, B, C 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의 합과 이 각의 합은 무엇이냐? 우리가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는 80 더하기 20 더하기 25 더하기 이 각과 이 각의 합을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더하기 y까지 해주면 80 더하기 20 더하기 25 더하기 y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y의 값은 5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CD라는 삼각형도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러므로 x 더하기 y인 55도 180도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x는 125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크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의 각도 120도를 통해서 여기의 각 60도임을 알 수가 있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인가요? 360도죠. 그러므로 x 더하기 141도 더하기 78도 더하기 60도는 360도가 되고 그러므로 x는 300, 222, 81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 20.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81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에서 한 직선을 그을 때 생기는 이 길이를 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에서 가장 긴 현이 되려면 반지름을 지나는 이 현이 가장 길이가 긴 길이를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므로 이 현의 길이는 24c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육면체의 정리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1번 전개도를 접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겹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전개도를 접어보면 밑면과 윗면이 되고 옆면이 되므로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전개도를 접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돼서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과 4번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게 되고 5번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밑면과 윗면의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그 각도가 60도임을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인 3의 제곱인 9 곱하기 60도이므로 전체 원에서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곱하기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밑면이 있고 윗면이 서로 넓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윗면 더하기 밑면에서 총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넓이가. 그러면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는 직사각형 꼴의 모양인 이 면이 이쪽과 뒤에 쪽 두 개가 있고 구부러진 모양의 이 모양이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꼴의 넓이는 밑면의 길이 3cm, 높이 5cm이므로 3 곱하기 5 또 두 개 있으므로 2를 곱해주면 30제곱cm가 되겠고 이 구부러진 이 넓이를 구하면 이 원의 둘레에서 이 원의 둘레가 6파이고 60도이므로 전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높이가 5cm이므로 곱하기 5를 해주면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채꼴 기둥의 건널비는 밑면 더하기 윗면 더하기 옆면을 모두 해주면 3파이 더하기 30 더하기 5파이가 되므로 8파이 더하기 30 제곱cm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삼각형 DBC에서 점 A는 이 B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C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때 BDC, 이 각도가 80도일 때 이 X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외곽의 크기가 같고 이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외곽의 성질을 통해서 80 더하기 2B는 2A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180도에서 이 A를 뺀 이 DBC의 각도는 180 빼기 2A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모두 더해보면 X 더하기 A 더하기 180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가 되겠죠. 그럼 180, 180 이항하면 없어지고 A 빼기 2A니까 결국에는 X는 A 마이너스
B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 값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2로 나눠주면 40 더하기 B는 A가 되고 40은 A 빼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X는 40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삼각형 DCE는 정삼각형이다. 선분 AE와 선분 CG의 교점을 이 F라고 할 때 AFCE 각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삼각형의 변이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점에서 AD와 DE가 이등변 삼각형인 ADE 삼각형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사각형 ABCD에서 이 각도가 90도이고 정삼각형 CDE에서 이 각도가 60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D 각의 크기는 90 더하기 60은 150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각의 크기가 각각 15도 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A, C, D의 삼각형에서 이 각의 외곽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FC의 각의 크기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15도 더하기 90도가 되죠. 그래서 각 A, F, C의 크기는 15도 더하기 90도이므로 115도가 되겠습니다. 105도죠. 105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의 부채꼴 AOB에서 AOC 이 각의 크기가 25도고 COB, BOC 이 각의 크기가 65도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OBC, 선분 OBC는 선분 13AC와 같다. 지금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서로 5대 13이죠.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BC의 현의 길이입니다. AC의 현의 길이고요. 우리가 각도의 크기에 비례한 것은 AC 호의 길이고 CB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2번 OA는 OC이다. OA는 OC이다. 반지름이 같은 원이기 때문에 이 각은 답은 같습니다. 호 AC는 13분의 5 BC이다. 호 AC는 13분의 5 BC이다. 우리가 중심각의 비율과 호의 비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율, 호의 비율도 AC 대 CB는 5대 13이 되겠고, 그러므로 호 AC는 13분의 5 BC가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호 AB 전체 크기죠. 호 AB는 5분의 18 AC이다. 호 AB는 5분의 18 AC이다. 이 비율이 오면은 전체 비율은 5 더하기 13인 18이 되므로 3번도 맞게 되겠죠. 5번 2 곱하기 ABO 각은 각 ACO와 같다. ABO는 어디냐? ABO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각이 지금 25 더하기 65는 90도죠.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럼 여기 각은 45도가 되겠죠. 45도의
2배는 90도인데 각 ACO는 90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 ABCD와 부채꼴 ABE가 있습니다. 이때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BC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BC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사각형 ABCD의 넓이와 부채꼴 ABE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분 다 여기를 포함하고 있고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부채꼴 ABE의 넓이와 같을 때 이 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두 값을 비교를 해보면 직사각형 ABCD는 12 곱하기 X가 되겠고 부채꼴 ABE의 넓이는 12의 제곱 곱하기 1에서 저 부채꼴의 넓이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2, 12 약분을 하면은 x는 3 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면의 개수가 n인 각불의 모서리의 개수를 a, 꼭지점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2b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개수가 n인 각불의 모서리의 개수는 우리가 각불은 이러한 다각형이 있을 때 n각불은 이렇게 생겼죠. 면의 개수가 n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5개죠. 이 모서리의 개수를 a라고 하면은 모서리의 개수는 4 곱하기 4니까 우리 모서리의 개수를 n-1에 이 2배로 2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a라고 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b라고 하면은 면의 개수인 n과 꼭지점의 개수인 b는 우리가 같죠.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인 n이면 꼭지점의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인 이 n과 같기 때문에 b는 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빼기 2b의 값은 2n-2 빼기 2b 2n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수직으로 자르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빗변으로 치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오각형의 모양, 3번인 오각형의 모양은 나오지만 이 오각형이 정오각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오각형은 이런 식으로 자르면 오각형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오각형을 여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이 변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 F, 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큰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큰 입체 도형 여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 12cm의 세제곱이 되겠죠. 밑변 아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삼각부를 잘라냈죠. 이 삼각부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 12 곱하기 12,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높이 12, 그리고 삼각뿔이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의 세제곱 빼기 6분의 1, 12의 세제곱이 되므로 큰 입체 도형의 부피는 6분의 5 곱하기 12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은 5 곱하기 2 곱하기 12의 제곱은 14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색칠된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런 원뿔대 모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3, 아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윗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죠. 아랫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5cm가 되겠죠. 그러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묻고 있으니까 밑면 더하기 윗면 더하기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윗넓이, 아랫넓이, 옆넓이. 윗넓이는 4의 제곱 16파이 되겠고, 아랫면의 넓이는 8의 제곱 64파이가 되겠죠. 옆넓이는 우리가 큰 삼각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은 여기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2분의 1 RL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옆 넓이는 5, 6파이, 8파이, 16파이가 되겠고,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10 곱하기 16파이가 되겠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0파이에서 20파이를 빼주면 옆면의 넓이는 60파이가 되겠고, 전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우리는 140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다음 16번입니다. 각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형에서 각도 A 더하기 각도 40도, A 더하기 40도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이 각의 외곽인 여기가 우리는 여기라고 해도 되고,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각도 A 더하기 40도가 이 각의 외곽인 여기가 A 더하기 40도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 각의 크기가 C고 이 각의 크기가 A 더하기 40이므로 이 각의 외곽인 이 각의 크기가 A 더하기 C 더하기 40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각형의 내각의 조건이 다 나왔죠. 그럼 우리가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인가요? 540도죠.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40도 더하기 B 더하기 125도 더하기 155도 더하기 D는 540도가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 나머지 값을 모두 이항을 시키면 280, 320을 되므로 540에서 320을 뺀 22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20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점 B를 중심으로 45도만큼 회전시킨 거래요.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쪽 부분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10파이라고 합니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묻고 있죠. 그러면 여기 더하기 여기가 10파이 센티미터라는 건데, 이 둘레를 보면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의 둘레 길이 2파이 R, 여기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그리고 우리는 여기의 둘레를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45도, 8분의 1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2R이면 반지름이 2R인 이 원의 둘레는 4파이 R이 되겠고, 45도의 부채꼴이기 때문에 8분의 1을 해주면 여기 호 AD의 길이는 2분의 1 파이 R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파이 R 더하기 2파이 R 더하기 2분의 1 파이 R을 해보면 2분의 4 8분의 1 2 오케이, 실수. 이게 반원이죠. 반원이기 때문에 이 반원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 R이 되겠고, 여기도 2분의 1을 나누어서 파이 R이 되겠죠. 그러면
파이 r 더하기 파이 r 더하기 2분의 파이 r은 2분의 5 파이 r이 되겠고, 이 둘레의 길이가 지금 몇이다? 10파이다. 그러면 우리가 r의 값은 4cm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묻고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더하기 반원의 넓이, 즉 이만큼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기 반원이 되니까 이 반원끼리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랑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45도.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 반지름은 몇이에요? 2r이기 때문에 8cm가 되고, 8, 8에 64파이 곱하기 몇 분의 몇? 8분의 1 이기 때문에 정답은 8파이이기 때문에 3번 8파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같은, 모선은 여기의 길이를 말합니다. 모선의 길이가 같은 세 원뿔 A, B, C가 있다. 각 원뿔의 옆면을 펼쳐서 꼭지점을 이어 붙였더니 한 원이 되었다. 우리가 A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원뿔을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부채꼴을 서로 이어 붙였더니 이런 한 원이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4대 5대 6이라는 것은 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4대 5대 6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원의 지름에 비례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의 옆면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의 비대, B의 길이의 비대, C의 길이의 비가 4대 5대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뿔 A의 모선의 길이는, 이 원뿔 A의 이 모선의 길이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밑면에 이렇게 달리겠죠, 여기에. 그러면 A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A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전체 둘레의 길이는 비율에서 보면은 A의 둘레의 길이가 비율이 4대 5대 6이죠, 지금. 전체 원에서. 그랬을 때 A의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전체 둘레의 길이를 15라고 두면은 A는 4가 되겠죠. 근데 A의 둘레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분의 15파이 R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5파이 R이 이 큰 원의 둘레의 길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이 모선의 길이가 되겠죠.
모선의 길이는 그거의 절반인 4분의 15R이 되겠죠. 그러므로 A의 반지름의 길이의 4분의 15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회전체의 옆면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를 옆면으로 하는 회전체의 건널비는 이 옆면에 회전체의 건널비를 전체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윗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릴 거고 여기에도 아랫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은데 이 둘레의 길이를 보니까 반지름이 4cm죠. 그리고 전체에 270도이므로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8cm이므로 윗면의 둘레의 길이는 6파이가 되겠고 큰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16파이이므로 여기에 둘레 길이는 4분의 3인 1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도 아랫면의 둘레의 길이도 12파이가 되므로 아랫면의 반지름은 몇이다? 6cm고 윗면의 반지름은 몇이다? 3cm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체의 건널비는 윗면 36파이, 윗면 9파이, 옆면은 어때요?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고 4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4 반지름의 길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8cm이므로 64파이 64에서 작은 원 16을 빼주고 4분의 3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64에서 16을 빼면 48이고 이걸 4분의 3을 해주면은 36이 되겠죠. 그럼 36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9파이는 어떻게 된다? 8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20번입니다. 정사각형 ABCD의 변 AD 위에 한 점을 지나고 이가 위에 한 점 E를 지나고 변 AD의 수직인 직선 L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회전을 시켰더니 이때 이 회전축을 포함하여 평면으로 이제 자른 단면의 넓이가 그러면은 그 단면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AE의 길이와 같은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변이 생기겠죠.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삼각형 ABCD의 3분의 5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3대 5가 되겠죠. 그러면 AD의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A''의 길이는 5가 되므로 DA''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ED의 길이를 우리는 5의 절반인 2.5에서 2를 뺀 0.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AE 대 ED의 비율을 묻고 있죠. 그럼 AE는
2.5가 되겠고, 이 D는 0.5가 되므로 5대 1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인 이 사다리꼴이에요, 밑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 입체도형의 높이를 해주면 되겠죠. 밑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윗변의 길이 4cm, 아랫변의 길이 6cm를 해주고, 높이인 5cm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몇이에요? 6cm죠. 이 값은 25 곱하기 6이 되겠고 150이 되겠죠. 이 값은 부피니까 세제곱 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A, B가 지름이고 BC랑 OD가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때 BOC의 각도가 50도이면 BC의 길이가 10cm라고 해요. 여기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AD 호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의 길이는 어디에 각과 비례하다? 중심각과 비례하다. 그러면 중심각이 50도일 때 호의 길이는 10cm가 됐죠. 그럼 우리가 OBC의 삼각형에서 이등변이죠.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둘 다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우리는 60, 한 각의 크기가 65도임을 알 수가 있고, OD와 BC가 평행하다고 했으므로 엇각에서 우리는 COD의 각의 크기가 65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 B는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기 때문에 평각이죠. 그러면 여기가 50도, 여기가 65도면 이 각도 65도가 돼서 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호 AD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한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50도일 때 10cm이므로 65도일 때는 13cm가 된다. 네, 이해됐어요? 정답은 AD의 길이는 13cm입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라고 합니다. 그때 건널비가 28파이, 이 원뿔의 건널비가 28파이 제곱센치라고 해요. 이 원뿔의 옆면에 페인트를 붙여서 바닥에 5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쫙 계속 불린대요. 그때 이 삼각뿔이, 원뿔이 몇 바퀴를 돈 후에 제자리로 오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뿔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고,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는 몇일까요? 4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펼치면은 4파이인 부채꼴이 되겠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이에요? 전체 건널비 28에서 밑면의 넓이 4를 뺀
4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 2분의 1 LR이 있고, 이거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L은 몇이에요? 4파이 곱하기 R은 24파이이므로 R의 값은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므로 여기의 길이가 12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원이 되므로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4파이 cm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뿔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4파이 cm가 되겠고, 24파이 cm를 채우려면 4파이를 6번 굴려야 한 바퀴를 전체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가 있겠죠. 정답은 6번입니다. 네, 2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인 9 안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가 있다. 이때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우리가 그럼 가운데 이 단면을 보면은 이러한 원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9cm의 길이는 중심부터 끝까지죠. 그럴 때 이 정사각형의 크기는 몇이에요? 지름의 길이가 18cm이므로 18 곱하기 2분의 1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 값은 162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도 9cm가 되기 때문에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것 같죠. 밑면의 넓이 162 곱하기 높이 9, 사각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주고, 위에로 있고 아래로도 있죠. 두 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3이 되고, 486에서 2를 곱하기 때문에 97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팔면체의 부피는 972가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 함수 fn은 정n각형의 서로 다른 길이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할 때 f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fn 플러스 7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규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4 이상의 자연수 n이죠. 그러면 정사각형부터 가겠습니다. 사각형의 대각선은 이것과 이걸로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개수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가 하나이고, 오각형에서는 한 변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대각선의 개수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육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3개가 나오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이의 대각선은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칠각형을 봤을 때 한 점에서 대각선 하나, 둘, 셋, 4개를 그릴 수가 있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는 같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다 보면 한 가지 규칙이 나오죠. 같은 대각선 하나, 같은 대각선 둘, 같은 대각선이 있고 다른 대각선이 하나 나와요. 또 같은 대각선이 2개가 돼요. 금청 팔각형에서 어떻게 되냐? 같은 대각선 2개에 다른 대각선 하나가 나와요. 그럼 총 3개의 유효한 대각선이 되겠죠. 정구각형에서는 같은 대각선 3개, 같은 대각선 3개가 되겠죠. 직각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대각선 3개, 다른 대각선 하나가 더 추가되고 또 같은 대각선 3개. 그래서 총 유효한 개수는 4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저 함수를 다시 써보면 f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f n 플러스 7이죠. 이걸 다시 쓰면 f n 플러스 1 더하기 f n은 7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한 이게 fn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하는 두 함수의 합이 7이 되는 것을 고르면은 3과 4가 연속하면서 합이 7이 되죠. 그럼 이때의 n의 값은 우리는 9가 되겠죠. 그러면 F10 더하기 F9는 4 더하기 3이 되므로 7이 되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우리가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KMM 중학교 1학년 부분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